이제 변경점에 대해서 빠르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과학은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물화생지 4개의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죠. 그쵸?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수요가 많은 게 화학이고요. 그 다음에 물리랑 생물은 비슷합니다. 왜냐면 공대를 가기 위해선 물리를 해야 되고요. 메디컬 계열을 가기 위해선 생명과학을 해야 되고, 지구과학이 현재 수요가 가장 적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지구과학을 굳이 선행을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내용이 좀 방대하고 외울 게 많기 때문에 암기에 취약한 애들은 지구과학을 반드시 들어야 되고요. 요거는 공부하는 방법이 그냥 정해져 있어서, 핵심 암기로 정해져 있어서 저는 이번 프레젠테이션에 물화생 3개를 주요로 다뤄서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적혀 있는데, 이제 세부적으로 좀 보시면 이제 물리 변경점부터 바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제가 단원을 적는 대신에 물리는 단원이 너무 추상적이어가지고 각각의 단원에서 뭐를 중점적으로 배우는지를 제가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1, 2, 3, 4, 5로 해가지고 5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직선 포물선 운동, 힘과 운동 에너지, 이거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에 걸쳐서 배웠던 내용을 수식적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계산에 치우친 약간 어려운 형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수능 킬러, 모의고사 킬러로 나오는 대표적인 단원이고요. 전기력 자기장 요 부분은 이제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3년에 걸쳐서 배웠던 내용이 이제 수식이 조금 더 가미돼서 되는 내용이어서 중학교가 탄탄하면 요 부분은 아이들이 문제없이 지나가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3개도 역시나 그냥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죠. 파동 중1 때 배웁니다. 빛의 성질도 중1 때 배워요. 기체 법칙도 중학교 3학년 기체 반응할 때 이런 거 다 이제 아이들이 알 거예요. 열기관도 고등학교 1학년 때 한번 나오고요. 핵 원자 개념 방사선, 여기가 물리 1에 아이들이 처음 배웠던 내용인데 이 부분은 그냥 단순 암기입니다. 그래서 요랬던 게 물리가 변하게 되면서 돌림 힘이나 회전 운동이라는 예전에, 지금 고3 말고요. 그 예전에 이제 공구 개정, 이거 이전 개정에서 있다가 사라졌다가 다시 이제 나오게 됐는데, 돌림힘과 회전 운동은 현재 물2,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배우는 내용이 들어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이들이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회전 관성이라든지 각운동이라든지 이런 어려운 용어들이 계속 나오고, 문제를 풀 때 공식 유도가 굉장히 많이 나와서 제 킬러 유형이 더 심화돼서 문제가 나오게 될 거고요. 빠져있던 축전기가 재도입되는데, 축전기는 건전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하면 내가 몇 볼트의 전압으로 얼마만큼 충전을 시켰을 때 얘는 에너지를 얼마만큼 소비할 수 있는지, 얘도 그냥 공식이에요. 그래서 과거보다는 개정된 부분에서 공식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들이 일부 추가가 됐고요. 나머지 밑에 있는 3개는 그냥 바뀌긴 했지만 소리가 추가됐다고 해서 크게 뭔가 달라지지 않고요. 열기관이 오히려 축소가 돼서 아이들이 공부할 내용이 적어졌고요. 저것도 쓸데없는 내용들을 다 버렸습니다. 우리가 굳이 아이들이 살면서 뭐 아인슈타인의 무슨 법칙 이런 거를 공부할 필요가 사실 없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은 다 버리고 아이들이 대학교에 가서 일반 물리를 공부할 때 딱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을 더 추가를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 역학 파트 난이도가 상승했고요. 전자기 파트 난이도가 상승했습니다. 원래 어려웠던 게 더 어려워졌어요. 반면에 열현대물리 이런 부분은 하강을 해서 암기 부담은 감소시켰는데 정확한 계산과 수학적인 난이도가 상승했기 때문에 물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수학이 연계돼서 잘 해야 되고, 물리를 못하는 아이들은, 수학을 못하는 아이들은 물리에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대를 가려고 하는 학생들은 수학이랑 물리 선행을 반드시 진행을 해야 합니다. 겨울방학 때요. 그 다음에 이제 화학인데요. 화학은 물리랑 생명과학이랑 지구과학에 비해서 가장 많이 바뀌었어요. 단원 하나가 삭제가 되고 새로운 단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1호 개정에서는 총 4개의 단원이어서요. 물질의 양과 화학 반응식, 저희 양적 관계라고 해서 킬러예요. 고3. 그래서 계산에 치중된 겁니다. 그래서 요만큼의 친구가 있는데 얘네는 몇 그램이고 이걸 어디다 섞으면 몇 몰의 농도가 되니, 그럼 얘 몇 미리 꺼내면 어떻게 되니, 계산의 연속인 친구들이 나오게 되고요. 2단원, 3단원은 아이들이 좀 숨을 쉴 만한 시간을 줍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주기율표가 저기 있는 원자의 세계에서 나오게 되고요. 거기에 조금 더 내용이 추가가 되고,
화학 결합도 이온 결합, 공유 결합, 통합과학 때 나왔던 거랑 분자의 세계는 이온 결합, 공유 결합 했을 때 얘네가 무슨 모양을 띨까요? 삼각형일까요? 정사면체일까요? 이런 것들을 배우는 좀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역동적인 화학 반응 저기는 이제 기말고사에 아이들 봤을 거예요. 지금 통합과학 2에 있는 산화환원이랑 산염기 중화 반응이 조금 더 계산이랑 엮여서 나오게 되는 부분이어서 기존에 있던 화학은 1단원과 4단원이 킬러였고요. 2, 3단원이 좀 숨 쉴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지금 변화를 보시면 몰농도라는 1단원에 있던 부분이 4단원으로 움직였습니다. 요거는 뭐 삭제된 게 아니라 그냥 위치만 바뀐 거고요. 아이들이 숨 쉴 수 있었던 저 2단원이 완벽하게 삭제가 됐습니다. 난이도가 쉬웠던 게 빠진 거죠. 그리고 여기 있는 3단원, 이 부분이 2단원으로 이동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3단원 자리가 비었죠. 이 3단원에 제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현재 화2에 있는 내용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4단원에선 동적 평형이 그 내려온 내용이랑 합쳐져서 3단원으로 묶였고요. 4단원은 앞에 있던 게 들어왔기 때문에 오히려 더 4단원에 대한 부담 자체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들어온 3단원이 뭐냐? 화학평형이라는 부분인데요. 이 화학평형은 이제 뭐 물을 끓인다든지 아니면은 뭐를 녹인다든지 어떤 반응을 할 때 이 반응이 어떤 조건에서 더 잘 진행되는가, 진행되지 않는가를 수식적으로 접근을 해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뭔가 복잡한 계산이 들어있는 게 아니라 주어진 온도라든지 압력이라든지 이런 상황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거기에서 논리적으로 사고를 해서 반응을 유추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단원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간혹 가다가 학교에 따라서 지금 처음이기 때문에 어떻게 시험 문제에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기존에 있는 화투 내용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 여기에는 계산을 연계시켜서 나올 수 있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내려온 개념에는 계산식이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학교의 선생님 재량으로 계산하는 식을 가르칠 경우에는 이 난이도가 한 번에 확 뛸 수 있는 단원입니다. 그래서 학교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이것도 미리 한 번씩은 다 봐줘야 돼요. 기존에 중학교 때 뭐 화원 선행했어요? 라는 학생들 이거 공부 안 했습니다. 얘는 화2에 내려오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꼭 먼저 봐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공식보다는 상황을 해석을 해야 되고요. 평균 난이도는 그냥 요런 이제 상황만 해석을 하면 되겠지만 고난이도 문제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나와 있는 기본 공식들이 있습니다. 아예 없지는 않아요. 기본 공식들을 가지고 과정 전체를 분석을 하는 좀 깊게 상황을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추론 능력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계산 문제는 축소가 된 편이지만 오히려 들어와 있지 않았던 지금 저기는 2단원은 통합과학 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막 확장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저거 알고 있던 거 지워버리고 모르는 게 들어왔기 때문에 개념은 오히려 더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들어온 3단원이 말씀드린 대로 원리를 가지고 이 상황에서 다음 내용을 추론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추론형 문제가 상승이 될 거고요. 말씀드렸다시피 화2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선생님에 따라서는 위에 있는 공식을 가지고 와서 문제를 더 어렵게 상해 과정을 연계해서 어렵게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난이도 자체는 큰 변화가 없다라고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지만 개념의 깊이와 이해도는 더 증가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과학인데요. 생명과학은 사실 제가 올해 수능에 화학이랑 생명과학을 했는데 이제는 생명과학을 그만두어야 되나 하는 싶을 정도로 너무 이제 없어졌어요. 물론 이제 선택 과목으로 뒤로 빠지기는 했지만 너무 2학년 1학기 내신을 해야 될까 싶을 정도로 빠져 있습니다. 일단 기존에 있던 거 1, 2, 3, 4, 5단원에서 총 5단원이고 많이 들으셨다시피 들어보셨을 거지만 4단원 유전에서 20문제 중에 7문제가 나오는데 7문제 중에 4개가 유전 문제고 3점짜리입니다. 되게 핵심이 되는 등급 컷의 문제인데 이 부분에서 가계도를 추론하는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내용들이 싹 다 선택 심화 과정으로 빠졌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유전이라는 별도로 나중에 1학기가 아닌 2학년, 3학년 때 하는 뒷부분에 하는 과정으로 빠져버렸고요. 1, 2, 5단원이 뽑아가지고 일부가 통합이 됐습니다. 굉장히 쉬워요. 저 생명과학의 얘는 생물은 6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의 생김새를 아이 자손들이 닮았다.
그건 특징이 뭘까요? 유전이요. 어린아이가 잘한다. 특징이 뭘까요? 생장이요.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다음 물질 대사는 뭐냐면 2학년 때 배웠죠. 배설계 기억나요? 네, 2학년 때 했던 중학교 때 했던 배설계, 호흡계, 순환계 그거 다시 하는 거예요. 그리고 5단원에 적이는 생태계는 기말고사 범위에 있을 겁니다. 뭐 환경에 따라서 생물이 어떻게 진화를 했는지 적응을 했는지 그거예요. 굉장히 난이도가 낮습니다. 3단원에 있는 근수축이 있는데 올해 수능에서 킬러 문항이에요. 요거는 계산을 하고 추론을 해서 시간을 잡아먹는 건데 이거 완벽하게 삭제가 됐습니다. 없어요 이제. 4단원 사람이 유전병 삭제됐지만 물론 뒤로 넘어갔지만 굳이 1학기 내신에서 우리가 만날 필요는 없어요. 대신에 5단원에서 개통수라는 친구가 추가가 됐는데 중학교 1학년 때 했던 겁니다. 생물은 5가지 군으로 분류가 돼요. 동물, 식물 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3개까지 해서 걔네들이 세부적으로 뭐가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그냥 완전히 암기예요. 강아지는 어떤 종이고 어떤 군이고 어떤 속일까요? 이런 걸 순전히 다 암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었다 보니까 2단원 세부 내용이 축소가 되고 유전 단원이 삭제가 됐지만 외워야 될 게 많기 때문에 개념의 난이도는 오히려 상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기존의 문제를 푸는 형식, 예를 들어가지고 뭐 이런 계산 문제는 이 공식을 써서 이렇게 풀어야 돼 라는 정형화된 문제풀이법을 외우고 있는 학생들은 오히려 생명과학을 할 때 불리해지게 된 거죠. 오히려 그렇게 계산적으로 추론을 하고 조금 이과이지만 더 이과적인 성향을 띈 학생들은 오히려 암기에 약하기 때문에 난이도가 올라갔을 거고, 이과이지만 암기에 강하고 꼼꼼한 문과적인 성향을 띠는 아이들은 상대적으로 더 쉬워질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난이도 차이가 굉장히 벌어질 거기 때문에 요거는 참 한번 겪어봐야 되는 단원이 됐습니다.